가슴을 향해서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3단계로 살짝만 눌렀다, 중간 단계 눌렀다, 깊이 눌렀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뭐 동심원을 그려도 되고, 혹은 네 부분을 나눠서 구석구석 해도 되고,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눌러봐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은 이제 이 겨드랑이 쪽. 겨드랑이 쪽을 또 만져보는 거죠. 겨드랑이 쪽은 이제, 겨드랑이도 여러분들 유선이 이렇게 뻗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슴을 그릴 때, 저는 이제 가슴을 많이 그리지만은 이렇게 있으면 유선이라는 것이 이 속에 지방 덩어리 이렇게 있지만 유선이 이렇게 가슴까지 이렇게 뻗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유선이 만져질 수도 있고, 혹은 거기에 임파절이라고 있지, 임파절. 임파절이 글로 지나가기 때문에 임파절을 만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만지는 것이 요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래서 이제 주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검사하는 날이 되면은 목욕할 때를 제일 저희는 권합니다. 목욕하죠? 네. 샤워도 하죠. 샤워할 때 거울을 보고 자신이 한번 모습도 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피부의 변화, 뭐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나오는지도 봐야 되겠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걸 이제 교육을 하면은 선생님 뭐가 다 만져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 검진 교육을 우리가 이제 또 트레이너를 시켜가지고 트레이너를 만들어요. 그분들이 이제 간호 쪽에 내는 트레이너를 만들어서 시키면은 실제로 그럼 그분들 보고 우리 의사 같은 정도의 어떤 그런 진단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저번 달과 비교해서 그럼 어떻게 달라진지를 체크하는 거죠. 저번 달엔 이쪽이 말랑말랑하고 별거 아니었는데 이번 달에 만졌더니 여가 뭐가 뭔지 모르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변화를 느끼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아니야 이거는 뭐야 뭐 이런 정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터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내 가슴을 소중한 가슴을 잊지 않고 한번 체크해 본다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하시면은 이제 이상이 있는 거는 의사가 알아서 할 일이죠. 병원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유방암은 왜 생기고 예방은 어떻게 하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하죠. 우리가 예방하는 것은 뭐가 생겼을 때 하는 것보다는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정확한 원인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일부 원인이죠. 근데 유방암은 그런 정확한 원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요인을 보는데 우리가 아마도 환경적인 요인,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기랄지 생활 습관이랄지 혹은 공해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한 40 내지 50%의 원인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특히 유방암은 유전적인 요인을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다른 암보다 특히 어머님, 자매 이렇게 막 여러분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자매나 혹은 형제한테 훨씬 더 또 많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게 한 5%에서 10%. 그 다음에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한 30, 40%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까 여러분 어떤 사례를 얘기했지만은 나는 수유도 하고 애도 많이 놓고 했는데 왜 걸리냐. 그거는 우리가 그게 다 커버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의 보호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것이 자체가 나는 애도 많이 놓고 저술 담배겠는데 왜 이러냐 이거는 사실은 다 일반적으로 다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 원인이 아직 불명확한 부분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은 성별, 여자한테 많이 걸리고 나이가 우리나라 젊은 사람한테도 많이 생기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지고, 또 한번 유방암을 알았던 경우, 또 상피내암이랬죠. 상피내암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했지만 또 다시 다른 부분에 치료는 잘 되지만 생길 가능성은 다른 사람보다 높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악성, 양성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양성이라는 건 암이 아니라는 뜻이죠. 어떤 분은 뭐 양성하면 음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악성, 양성. 암이 아닌 경우에도 일부 이제 세포의 형태에 따라서는 좀 위험이 높은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이나 형태에 따라서 초경이 빠르다든지, 폐경이 아주 늦다든지, 혹은 폐경 후의 비만. 여러분 이제 폐경 후가 되면 살이 많이 찌죠. 살이 많이 찌는데, 여러분 폐경 후가 되면 여러분 난소의 활동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 난소에서 만드는 에스트로겐이나 여성 호르몬은 어디서 만드는 줄 아세요? 에스트로겐이 난소에서 만들어지죠. 여성 호르몬이. 여러분 이제 폐경이 되면 난소의 기능이 없어지죠. 근데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처럼 되죠. 그거를 최소한 막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을 어딘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뱃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 후의 비만이 이제 약간 위험하다는 뜻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한 거예요. 여러 가지 정리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족력 어떻게 할 수 없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타고나는 거예요. 뭐,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나 이런 거는 뭐, 내가 여자다, 남자다. 뭐, 그렇죠. 여자가 유방암이 많이 걸리니까 나는 이제 남자가 되겠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이제 인정하고 하고, 대신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과 관계된 거,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출산. 실제로 이런 숫자는 여러분들 이제 상대적인 느낌을 가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전혀 안 놓은 여성은 아기를 놓은 여성에 비해서 한 1.4배 정도 유방암이 더 많이 걸린다. 약간 감을 가지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수유, 젖을 안 먹인 경우에는 먹인 분보다는 한 1.8배. 최근에 저희가 밝힌 바로는 한 기간도 1년 이상을 먹여야 효과가 있고, 1년 이상을 젖을 먹였을 경우는 한 54% 정도의 감소 효과를 가져오죠. 즉 수유를 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유방암부터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좀 막아준다. 기타 뭐 음주, 뭐 담배, 뭐 이런 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그러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은 오늘 회식인데 제가 술 먹으면 유방암을 걸리나요? 그거는 아니겠죠. 저는 그때는 시컷 드시라고 그래요. 취하지만 않게. 그러나 상습적으로 술을 드시는 분이 있죠. 여성 중에서. 이제 그것도 아주 젊은 연령에서부터 이런 만성적인 음주는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망년에도 오고 그랬으니까 그런 파티에 가서 어울리는 그런 술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여러분들 육류 얘기만 해죠. 고기.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어디서 유방암뿐만 아니죠. 대장암도 들린다. 뭐 사실 고기 근데 무지 중요하고 맛있